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족의 지혜와 영혼의 신비를 탐구하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안내자,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날 에스노그래퍼이자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가을 바람이 한결 차가워지고 밤이 길어지는 이때, 우리는 2025년 9월 26일, 음력으로는 8월 4일이라는 날에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날은 달력에 명시된 거창한 국경일은 아니지만 한국의 오랜 역사와 함께 숨쉬어 온 민속신앙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숲의 가장 깊은 곳, 햇살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숨겨진 고대 비유처럼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평범함 속에 감춰진 신비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날은 수학의 절정기를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인간과 영혼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기로 여겨집니다.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지나간 뒤에도 조상님께 대한 감사와 새로운 계절에 대한 기원은 계속됩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넘어 대지와 하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경건한 마음이 담겨 있는 날이죠. 가을의 풍요로움과 동시에 다가올 겨울의 엄숙함을 동시에 느끼는 이 날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섭리에 맞춰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지혜를 남겼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 이 시기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수확의 기쁨을 넘어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준 집안의 수호신들, 즉 성주신, 조왕신, 터주신, 그리고 칠성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가올 겨울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때입니다. 또한 밤이 길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저승과 이승의 문이 살짝 열리는 시기로도 여겨져 조상 영혼과의 소통이나 때로는 이승을 떠도는 부정한 기운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통해 가족의 화목과 재물의 번영, 그리고 자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곡식 창고에 복을 빌고 집안 곳곳에 평화를 비는 소박하지만 진실된 의례들을 행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순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의 모든 과정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던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랜 옛날, 이 땅에는 가을 문지기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존재는 신이나 귀신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를 인화한 영적인 힘으로 묘사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가을, 추수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가을 문지기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울긋불긋 단풍 등 산을 거닐며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곡식은 창고에 안전하게 쌓이고 들짐승들은 겨울을 날 준비를 마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을 문지기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심판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과 다투거나 어렵게 얻은 수확물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혹은 조상님께 대한 공경심을 잇는다면 가을 문지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의 한숨은 차가운 가을 바람이 되어 들판을 휩쓸었고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해졌다고 합니다. 굶주림과 질병이 창궐하고 집안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서로 돕고 나누며 한 해 동안 얻은 것에 감사하고 자연과 조상님께 대한 예를 다할 때 가을 문지기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스한 햇살이 되어 겨울의 추위를 누그러뜨리고 다음 해에는 더욱 풍성한 수확과 평화로운 한 해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가을 문지기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혜,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했던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담긴 깊은 교훈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이 오래된 이야기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올 계절을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세상은 보이지 않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읽어내어 미래를 예견하고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날의 운명의 표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나와라 만능 가제트가 아닌 나와라 만능 오멘, 바로 나로드네 프리메트, 즉 민간 징조입니다. 이날은 자연의 변화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가을비가 길게 내리면 겨울이 따뜻하다. 이날 혹은 이 시기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면 땅이 충분히 물을 머금어 겨울 내내 온기를 보존하고 다음 해 농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또한 혹독한 추위가 덜할 것이라는 희망의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안개가 끼면 곡식이 풍년이다. 아침에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 이는 대지에 습기가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하다는 신호로 보아 그해 곡식의 수확이 매우 좋을 것이라는 길조로 해석했습니다. 밤나무에 밤이 많이 열리면 풍년 밤은 가을을 대표하는 열매이자 중요한 저장 식량입니다. 이날 밤나무에 유난히 많은 밤이 매달려 있다면 이는 단순한 밤 풍년이 아니라 모든 곡식이 풍성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풍년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철새들이 일찍 떠나면 추운 겨울이 온다. 철새들은 본능적으로 기후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 시기에 철새들이 서둘러 남쪽으로 향하면 곧 매서운 추위가 닥쳐올 것이라는 자연의 경고로 보아 겨울나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늦게까지 매미가 울면 가을 가뭄이 길다. 매미 소리는 여름을 상징하지만 이 시기까지 매미가 유난히 길게 울면 가을 가뭄이 계속되거나 심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이는 농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징조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징조들입니다. 이날 거미줄이 집안에 많으면 재물이 모인다. 깨끗함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현대와 달리 옛 조상들은 이 시기 거미줄이 집안에 유난히 많으면 거미가 재물을 엮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재산이 늘어날 길조로 여겼습니다. 까마귀가 집 근처에서 울면 불길한 소식. 까마귀는 예로부터 죽음이나 불운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까마귀가 집 근처에서 불길하게 울면 좋지 않은 소식이나 불행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나비가 들어오면 좋은 소식. 나비는 변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길조를 상징합니다. 특히 이날 아침 집 안으로 나비가 날아 들어오면 기쁜 소식이나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을 예견하는 길몽으로 여겼습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행운의 징조. 우연히 돈을 줍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면 이는 단순한 행운을 넘어 앞으로 재물운이 트일 것이라는 강력한 징조로 보았습니다. 조상신이나 집안의 소신이 주는 선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상상의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메시지이자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이날 밤 꾸는 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꿈, 순조로운 일의 진행과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물은 정신의 맑음과 건강을 상징하며 막힘없이 흐르는 물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흙탕물이거나 탁한 물은 근심,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동물이 나오는 꿈. 어떤 동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이나 호랑이는 큰 권력과 명예를, 뱀은 지혜나 재물을, 돼지는 횡재나 재물운을, 개는 충성스러운 도움을 상징합니다. 반면 아프거나 죽은 동물이 나오면 불길한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 자유와 해방,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막힌 일이 해결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길몽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불안감, 현실에서의 통제력 상실, 혹은 어떤 손실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경고하는 꿈입니다. 조상님이 나오는 꿈.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조언을 주거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 이는 길몽으로 집안의 평화와 행운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모습이라면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으니 조상님께 대한 공경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의 깊은 기운과 변화의 에너지를 타고났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자연의 순환처럼 강한 회복력과 적응력을 지니며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졌습니다. 성격. 이들은 직관력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어내는 섬세함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신중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통찰력과 강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술적 감각이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물을 깊이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운명. 삶의 굴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운명을 지녔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여러 번 맞이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특히 교육, 예술, 상담 혹은 전략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핵심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참모형이나 독자적인 연구와 창작 활동을 통해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로는 꾸준하며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며 자녀들에게도 깊은 지혜와 따뜻한 사랑을 물려줍니다. 음력 8월 4일인 이 날은 특정 인물의 이름날보다는 가을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이름들이 더욱 빛을 발한다고 여겨집니다. 가을의 풍요로움, 지혜,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이름들입니다. 슬기, 지혜, 예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현우, 어진벗, 하나이, 가을바람, 가을, 계절 이름 자체. 과 같은 이름들이 이날의 기운과 잘 어울립니다. 이날은 특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로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들의 이름을 되새기며 좋은 기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에 현시안이나 지츠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날 타고난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하여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에너지를 지닌 시간입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따라 이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1. 조상님께 차례, 소박한 감사 의례. 목표. 돌아가신 조상님께 한 해 동안의 은혜와 가을 수확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필요한 것. 햅쌀로 지은 밥, 제철 과일, 밤, 감, 대추 등 맑은 정화수, 향. 화려한 제사상보다는 정성과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아침 일찍 집안에서 가장 정갈한 곳 혹은 작은 상 위에 준비된 음식과 정화수를 올립니다. 조용히 향을 피우고 가족 모두가 함께 조상님을 생각하며 절을 올립니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의례가 끝나면 준비했던 음식을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조상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의미를 지닙니다. 남은 음식은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다루어 땅에 묻거나 버리지 않고
모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을 거디 감사의식, 대지에게 드리는 감사. 목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대지의 정령과 자연의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가올 겨울의 무탈함과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필요한 것. 갓 수확한 곡식, 소량, 제철 과일이나 채소, 깨끗한 그릇, 작은 초. 언제, 어떻게. 해칠녘, 집안의 부엌 한 귀퉁이, 조왕신을 위한 자리. 나 집 밖의 뜰, 터주신이나 대지신을 위한 자리에 정갈하게 차려둡니다. 초를 켜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지에 대한 감사를 속삭입니다. 특정 문구보다는 진심을 담아 풍요로운 수확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올 겨울에도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내년에도 풍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와 같이 기도합니다. 이후 의식이 끝난 후 곡식과 과일은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거나 땅에 묻어 자연으로 되돌립니다. 이는 자연과의 순환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3. 집안 정화 및 보호, 나쁜 기운 쫓아내기. 목표. 집안에 깃든 좋지 않은 기운을 쫓아내고 평화와 복을 불러들여 가족을 보호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 집안을 정갈하게 만드는 중요한 의례입니다. 필요한 것. 깨끗한 물, 굵은 소금, 말린 붉은 고추 3개 정도, 새 빗자루. 언제, 어떻게. 낮 동안 새 빗자루로 집안을 깨끗이 쓸어내어 묵은 먼지와 부정적인 기운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대야에 깨끗한 물을 담고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은 후 말린 붉은 고추를 띄워 집안 구석구석에 뿌립니다. 특히 문지방이나 창문가에 집중적으로 뿌립니다. 이 소금물은 애군을 정화하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집안이 정화된 후에는 깨끗한 기운으로 가득 차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잠시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좋은 향을 피워 집안을 맑게 유지합니다. 4. 가을맞이 건강기원의식, 가족의 건강기원. 목표. 다가올 추운 겨울 동안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특히 노인과 아이들의 건강에 중점을 둡니다. 필요한 것. 가족 수만큼의 작은 돌멩이, 자연에서 직접 주운 것, 깨끗한 천주머니, 정화수. 언제, 어떻게.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습니다. 각자 자신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돌멩이는 변치 않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주머니에 정화수를 살짝 뿌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가족의 건강은 굳건하리라. 지병 없이 평안하게 겨울을 날 지혜를 주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이후 완성된 돌멩이 주머니는 각자의 침대, 머리맡이나 옷장 안에 보관합니다. 이 주머니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부적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날의 쿠리나르네 트라디츠이, 음식 전통. 이날은 수확의 기쁨을 담은 소박하지만 영양 가득한 음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날입니다. 밤밥 체스넛 라이스. 갓 수확한 햅쌀에 달콤하고 고소한 밤을 넣어 지은 밤밥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별미입니다. 밤은 영양가가 풍부하여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훌륭한 에너지원이자 가을 수확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시루떡, 시루떡, 스팀드 라이스 케이크. 햅쌀가루로 쪄낸 시루떡은 잔치나 의례에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특히 이날은 집안의 수호신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올리거나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복을 기원했습니다. 붉은 팥을 고명으로 얹은 팥시루떡은 애군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정과 신라몬 펀치,
생강과 계피를 우려내어 만든 수정과는 따뜻한 성질을 지녀 가을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전통 음료입니다. 곶감을 띄워 맛과 영양을 더하며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음식이었습니다. 햇곡식과 햇과일. 갓 수확한 곡식으로 만든 음식, 햅쌀로 만든 밥이나 떡과 제철 과일, 감, 사과, 배 등을 식탁에 올리는 것은 자연에 대한 감사와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이날은 특히 신중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는 이러한 금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힘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엄격한 규칙들입니다. 1. 불화와 다툼은 금물. Do not quarrel or argue. 미신적 이유. 이날 집안에 불화나 다툼이 생기면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조상 영혼이나 집안의 수호신들이 놓아여 복이 달아나고 애군이 들어온다고 여겼습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가 깊어지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으며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게 됩니다. 2. 새로운 큰일 시작 금지. Do not start major new ventures. 미신적 이유. 이날은 수학의 마무리와 겨울 준비라는 전환의 에너지가 강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작보다는 기존의 것을 정돈하고 보존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나 새로운 도전은 예측할 수 없는 장애물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결과, 새롭게 시작한 일이 난관에 부딪히거나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도 초반부터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3. 금전 거래는 피하라. Do not lend or borrow money. 미신적 이유. 돈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날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돈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빌린 사람은 빚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고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재물운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빌린 사람은 빚더미에 앉게 되고 빌려준 사람은 돈을 떼이거나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물운을 침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4. 머리카락이나 손톱 자르지 마라. Do not cut hair or nails. 미신적 이유. 머리카락과 손톱은 몸의 일부이자 생기와 운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날 이것들을 자르면 자신의 생기나 복을 스스로 잘라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신체 일부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영혼을 약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운이 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거나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운이 찾아오거나 하는 일마다 꼬일 수 있습니다. 5. 음식물 낭비 금지. Do not waste food. 미신적 이유. 수확의 계절에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자연의 신들과 조상님께 대한 큰 불경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렵게 얻은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다음 해에는 흉년이 들거나 집안에 가난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다음 해 농사가 좋지 않거나 재물이 줄어들고 집안에 가난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식량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Do not harm animals. 미신적 이유. 동물들은 자연의 일부이자 때로는 신의 사자나 영혼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길고양이, 개, 새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성한 존재들을 노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과 자신에게 불운이 닥치거나 가족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나쁜 업보로 이어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잘 밤에 문과 창문 열어두지 마라. Do not leave doors and windows open at night. 미신적 이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세상의 경계가 흐려지고 떠도는 영혼이나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과 창문을 닫아두는 것은 이러한 불길한 기운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과 집안에 알 수 없는 불화가 생기거나 가족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8. 해가 진 후 청소하지 마라. Do not sweep after sunset. 미신적 이유. 해가 진 후에 빗자루질을 하는 것은 낮 동안 집안에 들어온 복과 재물을 밖으로 쓸어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밤은 집안의 기운이 고요히 가라앉는 시간이므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재물이 모이지 않고 빠져나가며 집안의 좋은 기운이 정체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9. 밤에는 소리 지르거나 시끄럽게 하지 마라. Do not shout or make loud noises after sunset. 미신적 이유. 밤은 조상 영혼들이 쉬는 시간이자 집안의 소신들이 조용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들을 방해하고 원치 않는 영혼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가족들이 악몽에 시달리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깃들고 잠자리가 편치 않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1000. 너무 화려하거나 새 옷 입지 마라. Do not wear overly bright or new clothes. 미신적 이유. 이날은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연과 조상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기입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번쩍이는 새 옷을 입는 것은 경박하게 보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기나 질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결과 예상치 못한 구설수에 오르거나 주변 사람들의 질투를 받아 작은 불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고 오만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9월 26일 가을 그림자가 깊어지는 이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지혜와 영혼의 속삭임이 담긴 시간이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통찰력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신비로운 가을날, 부디 조상의 지혜를 따르고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여 평화롭고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